자, 일단 이제 라리가 첫 번째 경기 헤타페 대 알라베스. 자, 우선 이제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 전력들의 그런 부상이 많은 편입니다. 이제 뭐 주요 미드필더인 그 아람바리를 포함해서 결장자 누수가 지금 어느 정도 있는 편이에요.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뭐 주요 공격수 1명 정도만 지금 결장 중입니다. 지금 뭐 이제 줄리아노 시메오네가 결장 중이죠. 자, 어느 정도 좀 유명한 공격수가 지금 결장 중인 그런 알라베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양 팀의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나마 확인할 수가 있고, 일단 이제 헤타페랑 알라베스의 상대 전적을 봤을 때 이제 최근 6경기 연속 무승부를 거둘 만큼 매년 이제 막상막하의 경기를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 경기에도 무승부가 나오게 되면은 7경기 연속 무승부가 나오는 상황이죠. 자, 일단 뭐 이제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뭐 시즌이 시작하고 나서 2경기 연속 무득점 중으로 공격 전개가 지금 좋지가 못합니다. 게다가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뭐 지로나 상대로 원정에서 3대0 대패를 당했죠. 그만큼 좀 시즌 초반부터 그렇게 좀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지 못하는 그런 헤타페라고 볼 수가 있고,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세비야 상대로 홈에서 이제 4대3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경기에서는 좀 알라베스의 좀 침투가 굉장히 좀 매서웠다고 지금 볼 수 있네요. 오늘도 좀 침투 플레이가 좀 굉장히 좀 잘 봤던 그런 알라베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고, 소지사랑님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양 팀의 최근 경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일단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헤타페가 홈이다 보니 느린 템포로 좀 진행하며 다소 좀 안정적이게 좀 플레이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하지만 이제 공격 전개에서는 지금 헤타페가 다소 좀 답답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 오히려 지금 뭐 헤타페보다는 아무래도 공격 면에서는 좀 알라베스가 더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생각이 되고, 일단은 이게 아무래도 현재 지금 뭐 헤타페, 알라베스 이 두 팀의 맞대결을 했을 때는 오바를 보기는 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뭐 경기 양상은 이제 저득점 양상으로 좀 흘러갈 가능성이 있고, 요거는 만약에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리고 지금 공격도 좋지 못하고 게다가 이제 기존 전력들의 그런 부상이 많은 헤타페를 보기는 좀 많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전력 누수, 그리고 현재 지금 경기력, 그리고 이제 분위기 또한 지금 알라베스가 더 좋은 편이기 때문에 이런 약간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했을 때 저는 요거는 원정이라고 해도 알라베스 프랜승을 보고, 그쵸, 이게 어누바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프로토 기준 1.2대 그런 배당을 받았긴 했는데, 그쵸, 그래도 뭐 본다고 하면 언더를 봐야죠. 아무래도 오바 보기는 좀 많이 힘든 경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 2.5 기준 언더는 배당 대비 좀 많이 메리트가 없다. 요것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그냥 요거는 그냥 알라베스 프랜스 아니면 2.5 기준 언더 요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헤타페 대 이제 알라베스 경기가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라요 대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자, 우선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라요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볼 수 있고,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제 주전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지금 코케가 결장으로 빠져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양팀의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 볼 수가 있고, 라요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원정에서 2연승을 거두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죠. 게다가 지금 이제 원정 라요가 지금 2경기 연속 클린시트를 기록 중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난 시즌 이제 원정에서 경기력이 좋지 못한 그런 라요를 생각하면은 직전 2경기에서는 좀 놀랄만한 그런 결과를 만들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번 시즌에도 아직 초반이긴 하지만 나름 좀 원정 경기력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생기는 그런 라요라고 볼 수가 있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경기 베티스 상대로 원정 경기를 치렀는데 이제 그 경기에서 0대0 생무가 났죠. 그러면서 다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약간 좀 기대치와는 다르게 좀 많이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
직전 베티스 상대로 뭐 유슈팅을 뭐 한 개밖에 기록 못했죠. 네. 그만큼 공격이 굉장히 좋지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히려 약간 위협적인 장면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보다 베티스가 더 많이 만들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만큼 그 전 경기에서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기력은 좀 많이 안 좋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어쨌든 이렇게 양팀의 좀 최근 경기들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프리뷰를 해봤고,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일단 점유율 면에서는 양팀 다 비슷하게 가져갈 것으로 봐요. 그쵸. 그리고 이제 두 팀 다 어느 정도 좀 밸런스가 잘 잡힌 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좀 안정적이게 좀 플레이하는 경향도 있는 거를 고려를 하면은 다소 좀 템포 빠른 경기보다는 느린 템포로 좀 진행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자, 일단 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홈 라요 상대로 원정에서 지금 3연승 중으로 상성상 라요한테 좀 강한 면모를 보였어요. 자, 하지만 지금 현재 라요의 그런 상승세, 그리고 직전 경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그런 부진한 공격력을 고려했을 때는 요 경기가 좀 생각보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입장에서 좀 고전할 수도 있는 경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한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솔직히 좀 승패보다는 약간 고배당으로 저는 그냥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햄무나 무승부 중에서 하나 가져가는 경기나, 안 그러면은 요거는 저득점 라인, 네, 2.5씩 언더 보는 경기, 네, 요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어느 정도 지금 둘의 그런 밸런스,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그런 시즌 초반에 좀 부진한 원정 공격력을 고려했을 때 이런 걸 다 고려하면은 언더도 좀 나쁘지 않지 않나,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햄무 5할무, 안 그러면 2.5 기준 언더,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일단 라리가 경기가 끝이 났고, 그 다음에 이제 세리에 A 경기, 살레르니타나 대 이제 우디네세. 자, 우선 살레르니타나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지금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이렇게 결장자 누수를 확인할 수가 있고, 우디네세 같은 경우에는 좀 타격이 커요. 일단 핵심 공격수인 베토가 지금 이적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격 전력이 좀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태고, 그 외에 지금 주전 선수들 다수가 부상으로 인해 지금 결장 중인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베토를 포함해서 주전 선수들 다수가 지금 결장이다 보니까 우디넷의 그런 현재 지금 전력은 이전에 비해 지금 굉장히 많이 약해진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고전할 가능성도 있는 그런 경기라고 보여지네요. 자, 이렇게 양팀의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우선 이제 살레르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로마 상대로 이제 원정에서 2대2 무승부를 거두면서 이제 기대 이상의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뭐 우디네세 같은 경우에는 첫 경기부터 유벤투스 상대로 홈에서 3대0 대패를 당했죠. 그러니까 직전 경기에서의 양팀의 좀 어느 정도 결과나 이런 성적도 좀 많이 다른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제 일단 이제 여 경기 같은 경우에도 만약 경기 양상을 봤을 때, 그러니까 점유율은 비슷하게 가져갈 것으로 봐요. 그리고 좀 더 약간 공격적으로 나설 팀은 우디네세가 좀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디네세가 전반적으로는 좀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보여지고. 자, 하지만 이제 살레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역습이 좀 좋아요. 역습 전개가 좀 괜찮다 보니 어느 정도 우디네세가 좀 공격을 맞받아치고 수비 후 역습으로 좀 해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약간 이런 식으로 좀 경기 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일단 뭐 우디네세가 좀 공격적으로 나선다고 해도 일단 직전 경기 우디네세가 공격력이 별로 좋지를 못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쵸? 게다가 이제 우디네세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원정에서 공격력이 홈보다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고려했을 때는 공격에서 좀 고전할 가능성도 염두를 해둬야 되지 않나 싶어요.
게다가 이제 뭐 우디네세 같은 경우에는 핵심 공격수인 즉 베토가 이적한 상태이기 때문에 확실한 지금 골잡이도 없는 상태다 보니까 그런 점까지 고려를 했을 때는 득점력이 좀 그러니까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네, 이렇게 지금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지금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디네세가 전력 손실이 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요점까지 좀 고려를 하면은 뭐 살레르 사이드를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뭐 현재 지금 경기력 분위기 뭐 전력도 지금 우디네세에 비해서 살레르가 밀릴 게 없다 보니까 요거는 홈 쪽인 살레르타나 프렌스를 보고, 그리고 요거는 한번 2.5 기준으로 한번 오방 보는 경기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살레르니타나 프렌스 그리고 어노버 같은 경우에는 오방, 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칼리아리 대 인터밀란. 자, 우선 이제 칼리아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완전히 핵심 선수가 좀 빠졌죠. 지난 시즌 이제 20득점 이상을 한 핵심 공격수 지금 라파둘라가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지금 주전 공격수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이라고 볼 수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칼리아리는 지금 어느 정도 전력 손실이 좀 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정도만 결장인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이제 칼리아리 같은 경우에 직전 경기 토리노 상대로 0대0 무승부를 거두면서 칼리아리 입장에서는 나름 좋은 결과를 만들긴 했지만 공격 전개가 좀 잘 안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시즌 좀 칼리아리의 공격 전개가 그렇게까지 크게 지금 기대되는 쪽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는 뭐 몬차 상대로 2대0 승리를 거두면서 여전히 공수 밸런스가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자, 일단 뭐 요것도 간략하게나마 이제 양 팀의 직전 경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자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이 경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인터밀란이 전반적으로는 좀 높은 골 점유율을 바탕으로 주도권을 가질 것으로 봐요.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좀 경기를 조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볼 수 있고, 일단 지금 현재 양팀 같은 경우에 공격에서 좀 다소 차이가 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인터밀란이 좀 더 약간 측면 위주로 공격을 전개하면서 칼리아리에 비해 좀 더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제 뭐 칼리아리 역시 아까 이제 우디네세랑 마찬가지로 공격 전력이 지금 많이 약해진 게 큰 문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것도 지금 인터밀란이 원정이라고 해도 현재 칼리아리보다는 뭐 전력 면에서도 앞서고, 그리고 경기력적으로도 당연히 뭐 앞서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인터밀란 사이드를 보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분석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인터밀란 승, 그리고 요거 2.5 기준으로 한번 언더 보는 경기, 언더를 보는 이유는 이제 칼리아리의 그런 저조한 공격력 요거를 약간 고려를 해서 언더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까지 해서 해외 축구는 간략하게 이제 분석이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이제 끝까지 이제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이제 추천이나 지도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